거지. 오늘의 매력은 여기까지라고 했건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시선을 한눈에 잡아끄는 것은 물론 바라만 봐도 그저 흐뭇하기만 한 오늘 스타 타임머신의 주인공은 많이 안 늦었지? 그랬을 리가 있나요? 그동안 아껴둔 것뿐인데 바로 존재 자체가 멜로인 이진우. 좋다. 자꾸 이 남자가 다시 좋아진다. 8번 헤어져도 9번 사귀고 싶은 이 남자. 난 지금 이대로도 좋은데. 나도 너무 좋은데. 사실 이진욱이 멜로만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시간여행 하나도 야물딱지게 잘한다는 사실. 그럼 같이 나인석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봐도 계속 줌인하고 싶은 이 남자. 저 입술에 거스럼이라도 대고 싶어. 아니 저 손톱이라도 대고 싶어. 이 사진부터 확인해 주실래요? 유품 중에서 신원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그 사진의 얼굴이 아무래도 박선호 씨 같아가지고 제가 연락을 드린 겁니다. 본인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형님 유품이 맞네. 연락 두절로 사라졌던 형이 먼 네팔의 안나푸르나에서 사망했다는 걸 알게 된 선호. 이건 뭐죠? 향이에요, 향. 이 발견 당시에 이렇게 손에 쥐고 있었다고 그러던데. 향을 왜 들고 있었던 거죠? 글쎄요, 그건 뭐. 근데 뭐 여기 네팔에서는 향 아주 일상적으로 많이 씁니다. 완벽한 비주얼에 걸맞은 보도국의 잘 나가는 기자이자 앵커인 이 남자. 형의 소식에 앞뒤 없이 찾아온 곳이지만 형의 알 수 없는 죽음과 돌아가면 휘몰아칠 일들로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하죠.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던 중 선우의 눈에 띈 형의 유품 중 하나. 형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향을 태우려고 했다고 하던데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형이 마지막까지 태우려고 했다던 향. 홀린 듯 향을 꺼내든 선우는 떠나간 형을 기리듯이 향에 불을 붙여보는데요. 서서히 퍼지는 연기에 어쩐지 잠에 들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고 다시 침대에 누워보는데 그런데 그 순간 매섭게 선우를 감싸기 시작하는 추위. 이상함과 한기를 동시에 느낀 순간 선우가 있는 곳은 호텔방의 포근한 침대 위가 아닌 눈 내리는 차가운 설원의 한가운데로 변해 있었죠. 설상가상 그대로 선우를 덮치고 마는 눈사태. 동시에 깨어난 선우는 그저 기분 나쁜 악몽이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현실로 돌아오는데요. 그 현실에 왜 저는 없는 걸까요? 박 차장님, 수정 큐시트요. 완벽한 슈트핏에 이어 그야말로 인간 자체가 신뢰. 상견례 프리패스상 앵커 박선우의 스탠바이가 끝나고 앵커. 안녕하십니까. 대선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이번엔 제노프리 줄기세포주 완성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능력치 뿜뿜하며 여유로운 진행을 이어가는 선우. 이 남자가 읽고 있는 뉴스에 우리의 결혼 소식도 있으면 좋으련만. 그럼 제가 마음을 좀 놓고 다음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아니 다음 질문이 뭐야? 이거 마무리 아니야? 예, 마무리인데요. 최 회장님께서도 이번 연구에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론 2009년 선우는 갑자기 예정되지 않았던 질문들과 함께 의학계의 유명 인사인 최진철 회장의 비리를 실시간으로 폭로하기 시작하죠. 인턴 연구원 한 명이 그의 돌발 행동에 지켜보던 모두가 당황스러운 가운데 뭐야 저거? 또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마무리해 앵커. 마무리. 2010년에 난자매매 알선 브로커를 통해 65명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난자를 제공받았고 그 과정에서 필리핀 여성 3명이 과도한 배란 유도제의 주입으로 전신마비에 이르렀고 그중 한 명은 결국 사망했고요. 방송 직후 불같이 떨어진 국장의 호출 명령에 사표로 선빵을 날리는 선우. 뭐야 이게? 사표입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새끼가 예뻐해주고 밀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두통이 너무 심해서 여름부터 두통이 너무 심해져서 한 달 전에 정밀 검사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곧 죽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교모세포종이라고 아세요? 악성 뇌종양 4기. 수술이 성공해도 2년 이상 살기 힘든데 저는 위치가 안 좋아서 수술도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죽는단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말을 하고 걸어다닐 수 있는 건 길어야 6개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야? 사실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지만 선우의 집안을 파멸로 이끌고 아버지의 병원을 탈취했던 최 회장. 그런 그가 의학계의 영웅이 되어 세간의 찬사를 받는 것을 선우는 용납할 수가 없었죠.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선우는 그동안 모아왔던 자료들을 토대로 최 회장의 비리를 폭로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몸은 계속해서 통증을 부르고 그때 선우의 눈에 띈 향. 지난밤에도 향 냄새에 잠이 들었다는 것을 떠올린 선우는 망설이지 않고 향에 불을 붙이죠. 연기가 방안을 채움과 동시에 악플만이 가득한 메일함을 다시 살펴보는데 갑자기 멀쩡하던 핸드폰에 인터넷이 끊기고 순식간에 변해버린 방안의 풍경.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 공간. 마치 어린아이의 방 같은 곳에 선우가 방을 둘러보려는 찰나 방 한켠에서 울리는 삐삐. 21세기엔 이미 화석이 되어 쓰는 사람도 없을 터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의아함도 잠시. 정우야, 좀 내려와봐. 방문 밖에서 들리는 그리운 목소리. 방을 나온 선우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정신을 놓고 말문을 닫은 어머니가 아닌 어린 기억 속 다정하고 상냥한 모습의 어머니가 있었죠. 누구세요? 정우야, 정우야. 당신 뭐야? 유품까지 확인했던 형. 정우 역시 앳된 모습으로 문을 열고 나오는데요. 너 누구야? 엄마한테서 떠났어. 혼란스러움도 잠시. 자신을 알아보기는커녕 괴한으로 오해하고 공격하는 형에 황급히 몸을 피하는 선우. 하지만 깨진 수조의 파편으로 인해 목덜미에 상처를 입게 되죠.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선명한 통증.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기도 전 선우가 정신을 차린 곳은 현재 자신의 방. 잠에 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쓰러진 것도 아니었던 상황. 견디기 힘든 통증으로 인해 짧은 꿈을 꾼 것이라고 생각한 선우는 일단 바짝 타는 목부터 축이고 보는데요. 그런데 분명 꿈이라고 생각했던, 아니 꿈이었어야 할 곳에서 입었던 목덜미의 상처가 현실에서도 피가 되어 흐르고 있었죠. 채 낫지 않은 상처는 현실이 아니고서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선우의 혼란을 더한 물건 하나. 그것은 보란듯이 선우의 방에 놓여있던 삐삐였죠. 환상 같은 경험을 했을 때 선우가 공통으로 한 행동은 향을 피우는 것뿐. 결국 선우는 가설을 확인해보기 위해 다시 한번 향에 불을 붙이죠. 삐삐를 쳤던 전화번호를 되뇌어 역으로 전화를 걸어보는 선우. 상대가 전화를 받았으면 하면서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요. 영원할 것 같은 연결음이 끊긴 순간 여보세요? 삐삐 치신 분 전데요? 제 삐삐 갖고 계세요? 여보세요? 그쪽 이름이 뭐죠? 네? 귀에 익은 목소리인데 혹시 이름이 박선우인데요.
전화를 받은 상대는 어린 선우. 그리고 20년 전으로 바뀌어 있는 신문의 날짜. 여보세요? 명진 고등학교 2학년 5반 박선우? 그걸 어떻게 하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네? 아저씨 누구시냐고요? 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니까. 향을 태우면 20년 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선우. 과연 그는 과거를 바꾸고 소중한 가족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치밀한 복선과 설정, 여기에 미모와 연기력으로 꽉꽉 채워버린 멜로장인 이진욱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드라마. 그 절절하고 치열한 시간 여행이 궁금하다면 TVN 9 지금 BTV에서 만나보세요.